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아마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켜고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SNS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인구 2억 8천만 명의 거대 국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은 SNS를 절대 할 수 없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극단적인 규제안을 전격 발표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나 동생이 SNS를 하다가 적발되면 단순히 부모님께 혼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정한 법을 어긴 불법 행위가 되어 스마트폰을 압수당하거나 계정이 강제로 삭제되는 세상이 온 겁니다. 이건 단순히 애들 공부 좀 시키자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엔이 인터넷 접속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선언한 이 시대에 인도네시아는 왜 시대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디지털 쇄국 정책을 선택했을까요? 사회심리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조너선 하이키 교수는 이미 수년 전부터 스마트폰과 SNS가 청소년의 뇌구조를 물리적으로 변형시키고 정신건강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괴하고 있다고 경고해놨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경고를 단순한 조언이 아닌 국가의 생존이 걸린 비상사태로 받아들인 첫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강력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조치는 단순한 아동보호를 넘어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목줄을 쥐고 디지털 세상의 질서를 통째로 바꾸려는 거대한 경제적, 정치적 실험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우리가 매일 즐기던 이 화려한 앱들이 누군가에게는 왜 국가 파멸급 독약으로 정의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이면을 아주 생생하게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당연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규제를 하더라도 연령 인증을 까다롭게 하거나 사용 시간을 줄이게 유도하면 되지 아예 금지해버리는 건 너무 무식하고 구시대적인 방법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겉보기에는 참 무식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차근차근 뜯어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운 논리적 인과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왜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업들의 자율 규제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을까요? 답은 허무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메타나 틱톡 같은 거대 기업들이 내놓은 자녀 보호 기능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는 보여주기식 쇼였다는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였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틱톡 사용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아동 성범죄, 사이버 불링, 그리고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이미 국가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훌쩍 넘어서 버린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하필 왜 16세라는 기준을 정했을까요? 이건 철저히 뇌과학적인 근거를 따랐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에서 충동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미성숙한 16세 미만 아이들에게 SNS의 강력한 도파민 알고리즘은 마약과 똑같은 파괴력을 가집니다. 판단력이 흐린 아이들에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자극적인 영상들은 그 자체로 거부할 수 없는 늪이 되죠.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제 기업들에게 선처를 바라는 단계는 끝났다. SNS는 더 이상 서비스가 아니라 술, 담배와 같은 유해 물질이므로 국가가 직접 총대를 메고 차단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거대 플랫폼 권력에 대한 국가 권력의 정면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왕복 8차선의 거대한 고속도로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위에는 수천 대의 자동차가 시속 150km가 넘는 속도로 무섭게 달리고 있고 도로 주변에는 아이들의 눈을 홀리는 화려한 광고판과 맛있는 간식을 파는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 세계가 아이들을 대해온 방식은 어땠을까요? 바로 10살짜리 아이에게 자, 조심히 걸어가면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며 얇은 안전조끼 하나만 입혀서 그 위험천만한 고속도로 한복판으로 밀어넣은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SNS 알고리즘은 아이들의 주의력을 낚아채는 초강력 자석입니다. 아이가 목적지를 향해 똑바로 걸어가고 싶어도 길가에 숨겨진 자석들이 계속해서 아이의 발목을 붙잡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이 자석은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약한지 귀신같이 알아내서 절대 그 도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조심하라고 훈계하거나 안전조끼를 나눠주는 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
일단 고속도로 진입로 자체에 커다란 콘크리트 바리케이드를 쳐서 아이들이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막아버리겠다는 선언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을 전체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 단순히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하며 개인의 위생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전염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마을 전체에 강제 통행 금지령을 내린 것과 다름없는 강력한 방역 조치인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감동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모든 정책에는 밝은 면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게 마련이니까요. 과연 인도네시아 정부의 진짜 목적이 오로지 우리 아이들의 맑고 깨끗한 정신건강뿐일까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조금은 불편하지만 날카로운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아주 위험한 진실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통제의 효율성입니다. 여러분, 아동보호라는 명분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정치적 반대도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마법의 단어입니다. 16세 미만의 접속을 막으려면 결국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모든 국민의 신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초강력 인증 시스템입니다. 결국 아이들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국가가 모든 국민이 인터넷에서 무엇을 보고 누구와 대화하는지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디지털 감시 체계를 합법적으로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일인데 당신 설마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죠? 라는 강력한 프레임 앞에 개인의 자유를 외치는 목소리는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빅테크 길들이기입니다. 이번 규제는 인도네시아라는 거대 시장을 볼모로 잡고 구글, 메타, 틱톡 같은 기업들에게 우리나라에서 계속 돈을 벌고 싶다면 우리의 데이터 통제권을 완전히 인정하라는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만약 인도네시아의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다른 이웃 국가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보수적인 서구권 국가들까지도 이 과격한 모델을 따라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었던 자유로운 인터넷 시대는 가고 국가마다 담벼락을 높게 쌓는 파편화된 인터넷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거대한 디지털 감옥을 우리 스스로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먼 나라의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인류가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결정짓는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아동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칼을 빼든 용기 있는 결단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보호라는 가면을 쓰고 개인의 자유와 정보를 통제하려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당장 내일부터 16세 미만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사용 금지라는 법이 시행된다면 여러분은 한 명의 시민으로서 혹은 부모로서 이 법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하시겠습니까? 애들은 좀 안 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결국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려 들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잡한 문제의 해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디지털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하고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의 정답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